시사정보 포유.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보 포유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미입니다. 강릉 해변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이면 직접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토크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을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민 모임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 코리아 플로깅 소사이어티 코뿔소 분들인데요. 바닥에 놔둔 쓰레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원래 그래 또 바뀌긴 하겠어 라면서 포기할 때 이 코뿔소 회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민 플로깅 모임 코뿔소. 오늘 금요 토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세 분 모셨습니다. 이 귀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인데요. 먼저 코뿔소의 정정희 대장. 함께 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님. 네. 그리고 박인선 부대장님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높은 분들 모시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별이 많은 그래요, 마지막 한 분, 박향숙 회원님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오늘 함께 할 텐데, 제가 뭐 코뿔소 회원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대장이고 부대장이고 회원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나마 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또, 귀로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대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바다를 지키는 코뿔소 대장 정정희, 그리고 닉네임은 가치이치입니다. 학창 시절에 사실 여군이 꿈이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대장 호칭을 들으니 네. 소원을 누리는 기분입니다. 소원이셨어요? 네. 본인이 꿈이었는데.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부대장님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코뿔소에서 공식적으로는 부대장, 네. 비공식적으로는 개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개그 담당하고 박인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새아이의 엄마이고, 오전에는 협력교사 일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논술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네, 활동 영역이 넓은데 주말에 네. 또 쉬지 않고 이렇게 네. 코뿔소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또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효시 회원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마지막 주 강릉 해변에서 플로깅을 하고 있는 코뿔소 대원 박향숙입니다. 네, 회원이 아니고 대원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처음에 그 해변의 쓰레기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 쓰레기들이 바로 제 최고의 이제 운동 파트너가 됐습니다. 네. 하나씩 주울 때마다 스쿼트도 되고 또 봉투가 무거워질수록 근력 운동도 되고 네. 또 깨끗해진 해변을 보면 마음까지 뿌듯해지는데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신까지도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모임의 대원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월, 8월 참 어마어마했잖아요. 많은 분들 몰려들어서 그래서 더 바쁘고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도 이 계속 해변 플로깅 활동하셨다면서요? 네네. 네. 여름에는 원래 뭐 휴가철이니까 놀러도 많이 가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플로깅을 해야 되니까 바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7월 마지막 주가 피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성수기 때는 저희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남대천 고수부지를 그러셨어요? 그 쓰레기를 주우러 갑니다. 그래서 네. 이번 7월에는 그렇게 남대천 정화를 했고요. 그리고 6월, 8월에는 경포 해수욕장에서 네. 활동을 했는데요. 해변 그리고 해손길 거기에 역시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 컵라면을 먹고 그냥 국물째로 그대로 버리고 가는 국물까지도요? 분들도, 네, 있었고요. 예의가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맥주캔 술도 다 이제 마시지 않고 남은 맥주캔들도 많았고, 네네. 예, 커피 음료가 담긴 컵들 그리고 돗자리 그 멀쩡한 돗자리를 다 버리고 버리고 가더라고요. 가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그런 쓰레기들을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쓰레기장 옆에만이라도 뒀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의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간혹 사진 나갔다가 이런 쓰레기들 특히 돗자리 얘기하셨고 맥주캔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제도적으로 구입을 할 때 이름표를 붙여주면 어떨까? 그렇지만 네. 본인 이름 붙어있는데 못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아유 제 생각이고요. 누군지 몰라서, 누군지 몰라서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요. 뭐 해변을 즐기고 떠난 사람들의 흔적 조용하게 소리 없이 화가 나지만 참으면서 정리하는 분들이 바로 코뿔소 회원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뿔소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이게 네, 무슨 의미예요? 라고. 네. 예. 사실 처음부터 이름을 만들고 시작하진 않았고 네.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모임도 이름을 만들어서 뭔가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과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네. 이제 제안들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서 딱 뽑힌 이름인데요. 네. 예, 그래서 코리아 플로깅 소사이어티 앞 글자를 따서 그거였어요? 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의미심장하네요. 예. 그렇게 하고 보니까 거기에 좀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자. 그래. 직직하게 한 걸음 코뿔소 하고 그죠? 나가자. 거대한 네, 몸짓으로 네. 당당하죠. 네,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거군요. 네네. 저는 좀 단순해서 그냥 동물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바다 환경도 지키고 뭐 남대천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바다 생물도 많잖아요. 바다 코끼리, 뭐 이런 네. 바다 사자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코뿔소인가 이런 또 의구심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 명쾌하게 또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코뿔소란 신의 모임 그럼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모임입니까? 이것도 제가 또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대장님이니까.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구나 다 힘들게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음식을 배달을 시켜먹는 횟수가 네. 좀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매일 배달 음식을 이제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4인 가족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됐는데 우리 집이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옆집도
우리 강릉도, 네.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이 정말 많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일회용품,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쓰레기가 연간 발생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갈 미래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어른들이 행동으로 바꾸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2022년도 5월 15일 새벽 5시에 예, 예. 저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네. 100일간 나홀로 플로깅을 시작하자. 나의 모습을 혼자, 본 예. 시민 한 분이라도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멋지네요. 그럼 1인 코뿔소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원들이? 지금 저희 회원이 밴드에는 158명 그래요? 계시고 예. 저희 그 한 번이라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정회원이라고 해서 단톡방에 모셔놓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한 49분 정도 계십니다. 네. 예. 100여 분, 150여 분, 그 정도 뭐 계십니다. 직접 참여는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마음을 못 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환경운동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또 밴드 안에서 다양한 챌린지 일스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으니까 네. 그 전에 그럼 모이기 전까지는 각자 집에서 환경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많은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그러세요? 챌린지. 그래서 네. 뭐 직접 플로깅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챌린지를 통해서 친환경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플로깅은 뭐 매주 토요일 일을 하면서 네. 아침에 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은 매월 한 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정기 모임이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일에 있어요. 마지막 주 토요일 네네네. 그때 플로깅을 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 대원수가 한 뭐 500병, 1000명 뭐 이렇게 늘어나서 매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매주 네네네. 함께 할 수 그런 있으면 생각도 했었어요. 내친김에 강릉 시민 모두의 코뿔소 대원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네네. 저희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네. 사람이 나중에 많아지면 같은 날짜에 이렇게 사천팀, 네. 그다음에 경포팀, 그거 그다음에 괜찮아요. 동해안 저 아래팀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날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저희 이렇게 기전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날 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분은 그러면 우리 이제 대장님은 혼자 1인 플로깅 시작을 하셨고 우리 박인선 부대장님은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희가 대장님 시작하실 때 네. 이웃이었어요. 바로 옆에 그래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 혼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니까 제가 네.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그때 저도 든든한 동지를 얻으셨네요. 네. 그때 저도 마침 새벽 기상을 하고 있었던 차였었고 네네. 또 새벽 기상 하시는 분들 이제 일어나서 그 시간 어떻게 좀 네. 알차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한 환경 활동도 괜찮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서 예.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뭐 혼자보다는 둘이 덜 외롭고 둘보다는 셋이 또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박향숙 대원께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 이렇게 환경에 관련한 이제 영상을 좀 듣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대기과학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영상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기후 같은 경우는 오늘의 날씨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몇십 년간 이렇게 누적된 어떤 그 평균 데이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성격을 또 비유를 했었거든요. 오늘의 이제 기분은 좋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나운서님을 만나서 반갑다. 뭐, 또 보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기분이라고 하면 성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동안에 이제 지녀왔던 그런 인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제가 좀 느꼈던 게 기후라는 게 요즘에는 너무 이제 예측이 불가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너무 예. 이제 변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환경 관련 영상들이 제가 한동안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보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조금 뭔가 크진 않지만 작게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지 않을까, 네.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있지 않을까 하던 찰나에 또 이분들은 또 익히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먼저 예. 또 인증을 또 채점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분의 행동이 처음에는 그냥 하고 있구나, 뭐 저런 걸 해,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점점 이제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세 분이 그럼 평소에 뭐 교류가 있으셨던 그 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웃? 네, 새벽 기상 동지. 여기서도 동지가 나오는군요. 그래요. 이제 실제 코뿔소 활동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활동한다고 하셨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토일 이렇게 2회 플로깅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여름철에는 새벽 6시, 겨울에는 7시쯤에 만나서 네. 한 1시간 남짓 정도 플로깅을 한 다음에 6시에 만나려면 집에서 5시 일어나서. 이전에나 일어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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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히 부지런하셨네요. 네. 그래서요. 네,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한 1시간 남짓 정도 플로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덥고 하니까 차도 한 잔 마시고 네. 또 그다음에 환경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예, 그래서 뭐 친목 도모를 위한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는 일단 다 모은 것은 그 지정된 장소에 다 네네. 모아놓고 혹은 지정된 장소가 없거나 아니면 저희 힘으로 칠 수 없는 쓰레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럴 때는 저희가 그 국민신문고에다가 예.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보를 하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요즘엔 텐트도 쳐놓고 버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캠핑객들이 정말 많은 걸 버리고 가세요. 네, 네. 어디서부터 이분들을 단속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한데 요즘 플로깅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라고 들었어요. 이 코뿔소 말고도 또 플로깅 활동하시는 또 다른 단체도 뭐 소소하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주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플로깅. 누구나 요즘은 좀 흔하게 있습니다. 네. 네, 일회성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플로깅이란 단어 자체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도 방송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 네. 익숙하기는 한데, 용어는 익숙하지만 직접 나가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름은 알았는데, 해보고는 싶었는데, 창피해서 못 나갔다. 이런 분들이. 창피하다? 네. 오. 누군가가 내가 쓰레기 줍는 걸 보는 게 네. 좀 부끄럽다. 남들 관심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은 네. 확실히 달라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좀 걷기만 했는데 플로깅 쓰레기 줍는 게 훨씬 의미가 있네요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쓰레기가 있어서 저도 주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입니다. 네.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랑 정말 달라졌다고 많이 느끼는데 네.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플로깅의 뜻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자체도 플로깅의 풀이 F냐 P냐 그래가지고 의미 저희부터 이제 그랬었었는데 네. 이후 몇 년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많은 플로깅 단체가 생겼고 저희가 물론 그런 쪽을 더 보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동안 실천해왔었던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과의 교류도 저희가 가끔씩 했었었고 네. 주변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죽는 게 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저 집은 그렇게 유난이야, 이런. 네,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섣불리 시작 못하셨었던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사회적으로 워낙에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꺼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도 그렇군요. 해주시고 예. 예, 참여를 문의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도와줄 거 아니면, 함께 할 거 아니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좀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대원님은 그럼 처음 직접 참여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은 플로깅을 하다가 보면 쓰레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부터 이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실천적인 의지가 이제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의식이라는 게 인식해야지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뭔가 처음으로 자꾸 이제 흐트러지라는 저희 이제 어떤 마음을 다시 좀 다잡아주는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아니면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흐트러지려고 하는 거를 저도 좋은 쪽으로 좀 선한 마음 쪽으로 움직이려고 끌어당기는 그런 게 네. 이제 좀 플로깅이 작지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플로깅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속상했던 순간도 있을 것 같고요. 부대장님, 어떤 순간이 기억이 나세요? 저는 여러 순간이 있죠. 몇 년째 해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때 저희가 사천해변으로 갔었는데 네. 태풍이 오고 난 지 얼마 안 된 후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천해변은 다른 경포나 안목 이런 데 비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쓰레기가 정말 저희가 갔던 데 중에 역대급으로 많았는데 거기 캠핑장 있죠? 예, 캠핑장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 솔밭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는, 예. 걷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해수욕장에 비하면 조금 손길이 덜 가는 이제 그런 곳이었었는데, 갔더니 쓰레기가 정말, 다국적 쓰레기가 모였었어요. 일본 페트병, 중국 봉지,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정말 많은, 와, 이게 여기까지 왔어? 싶은 예. 그런 쓰레기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물론 태풍 때문에 떠내려온 네.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그래도, 있겠지만. 예. 근데 결국은 그 쓰레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기한테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버린 것도, 우리가 해변에서 버린 것도, 우리나라 쓰레기도 어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떠돌고 있겠구나. 그렇겠네요.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그때 정말 절실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대장님은 어떤 네. 기억이 제일 남으세요? 저는 저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 봉지? 네. 모래사장에서 크루 한 분이 쓰레기를 주우셨는데, 예, 예. 옛날 봉지. 아. 옛날 디자인인데. 샌드 봉지.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봉지에 적힌 금액이 50원.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줍고 다들 이거 뭐야, 막 진품명품에 나올 만한 막 그런 희귀의 물건으로 저희가 바라봤거든요. 네, 근현대사 제품을. 네네, 그래서 그걸 또 검색을 해봅니다. 네, 검색을 해봤더니 1970년대 초중반에 출시된 과자더라고요. 네. 그럼 50년은 좋게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 쓰레기가 아직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고, 어쩌면 이게 바다를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강릉으로 온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던지는 경고가 아닐까? 네, 그런 무서운 생각이 또 들게 우리가 되는 쓰레기를 땅에 상황이었습니다. 묻기도 하잖아요. 네, 네. 예, 뭐 쓰레기 집화장에서 그 쓰레기가 돌고 돌다가 우리 코뿔소 분들을 만나게 되는 이 아이러니가 참 우리가 묻었던 그 많은 쓰레기가 다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일이네요. 박대원님은 또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아이들이 그 주도하는 플로깅이거든요. 네. 어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저희 한 키 반 정도밖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보다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어른들도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쓰레기 그 주는 활동에 이제 좀 참여를 한다는 게 뭔가 이제 진심이 느껴지고 네.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희망이 느껴졌던 그래요.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폭죽 금지 같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모았던 그 폭죽 탄파들로 야외 전시회를 이제 열었을 때도 기억이 남아요. 네.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뭐 그냥 이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에휴 하고 이제 한숨도 짓고 지나가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이제 우리 여기 바다에서 나온 거냐 그러면서 이제 깜짝 이제 놀라시는 예. 모습도 이제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여름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여름 피서철 끝나면 해수욕철 끝나면 폭죽 쓰레기 그렇게 많다면서요? 근데 저희가 바다를 뛰고 있으니까 휴가철에 많은 거 물론이고 네. 평소에도 많아요.
평소에도 사람들이 바다에 오면 네. 의뢰 놀이를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너무나 좀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위험할 수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갔을 때는 더 네. 큰 위험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탄피가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태반일걸요. 네. 그게 안다고 한다면은 참 그래서요, 박대원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보여드리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구나. 사실, 이게 많이 모아놓으니까, 이게 하나씩 땅에 묻혔을 때는 사실 안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경포에서 이제 플로깅을 하면서 유독 그 폭죽 탄피나, 그 다음에 이제 폭죽하고 나면은 이제 막대기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심지가 철, 있어요. 철로 된 심지인데. 철이 위험한데. 예, 예. 모양은 같은데 사실은 그게 물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대단위로 이제 나오는 바닷가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지뢰처럼 그게 심어져 있어서 요즘에는 맨발 걷기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겠다. 예. 아이들 그냥 아이들 그냥 이제 놓아주고 안전하게 이제 놀리는 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이런 뭔가 이제 그 환경 관련해서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맞아요. 생각을 네. 했었었고요. 예, 그랬군요. 뭐 코뿔소 회원들의 제안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례가 있겠죠? 네. 예. 굉장히 뿌듯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뿌듯한 경우. 네, 네. 저희 강릉 문화재단하고 강릉 시나미 강릉 네.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이제 또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작당 모의에 저희가 참여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활동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평상시에 회원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제안해 주셨던 것들을 그때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주신 폭죽 금지 퍼포먼스 그리고 해안 쓰레기 사진전 그리고 반대 서명 운동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이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이제 폭죽 금지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 밤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저희가 행진을 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럴 때 더웠어요. 너무나 더웠어요. 땀을 정말 줄줄 흘리면서. 열대야였잖아요. 네. 날. 네. 그 와중에 가족 다인이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행진을 했었는데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놀러 왔는데 네. 그런 것도 못하게 하냐. 네. 당신들 집 앞에서 하시지. 저희도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네. 그리고 뜨거운 낮에 또 강릉역 앞에서 1인 피켓 들고 1인 예, 시위도 했었고요. 그러셨어요. 월화시장에서. 월화시장에 네. 나가서 오죽하면. 네. 왜냐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해변에서 폭죽을 하는 게 과태료 10만 원인데 그걸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여러 군데 갔었던 이유가 예.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강릉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데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강릉역. 그다음에 또 그러네요. 중앙시장이 또 저희 랜드마크니까 예. 또 그쪽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정말로 밤 시간에 기분 좋게 한잔 하시고 마무리로 폭죽하러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밤에 또 그 거리를 저희가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됐어요. 과태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네. 판매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맞습니다. 폭죽은 거의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고 우리께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제안으로 만들어진 활동 중에서 이거 정말 반응 좋았어. 이건 좀 우리다운 행동이었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기억나는. 네, 저희가 그 폭죽 이거 하면서 다양하게 저희가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친환경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네. 저희가 강릉이 또 커피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많이 나가면 탄피 마음으로 많은 게 뭐냐? 커피. 일회용 커피컵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 먹다 여기저기 먹는 거. 버리고 가죠. 다 먹지도 않고 버리고 가고. 그리고 또 달콤한 거 들어있으면 냄새, 또 벌레들 꼬이고 네, 이런 거 맞아요. 정말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걸 조금 줄여보는 제안을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단체 강릉에서 하고 있는 여러 축제들이나 뭐 그런 행사에 네. 그런 말씀들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직접 참여는 못했었지만 그랬어요? 대장님께서 이렇게 그 관계자분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시면서 네네. 어떤 어디였죠?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일회용 용기에다가 예, 이렇게 예. 담아서 먹고 팔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거를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보면서 좀 저희가 직접 이렇게 뭐 같이 활동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제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치비어 페스티벌에서도 네네네. 이제 강릉 커피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네. 거의 정착화됐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또 다른 축제에서들은 좋은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올해부터요 시민살롱? 네. 예, 이 기후살롱. 기후살롱이에요? 네, 네. 이 활동 얘기 좀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예, 이 기후살롱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제 플로깅 후에 예. 이제 1시간 정도 또 이야기를 나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분들이 다 계시지는 못하고 바쁘신 분들 먼저 네. 가시기도 하고 출근도 또,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고. 네, 맞습니다. 주말에도 아, 바쁘신, 주말이니까. 바쁘신 분들이 그래도 계시니까 네네. 오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주말 일정 있으신 분들이 아, 계시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들 참여하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이야기를 우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좀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자, 네. 좀 확장시켜보자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서 잘하셨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름을 또 이쁘게 만들었죠. 기후살롱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저희가 모여서 환경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혹은 네. 환경과 관련된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여러 군데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자리입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시민살롱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기후살롱이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나에게 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하고 느끼신 순간들이 순간순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내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 또 어떤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는 그런 순간,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 1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대단히 용감하신 분이 여기 계시고 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야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 금방 가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음 달이 오거든요. 근데 바쁘셔서 이제 못 나오셨다가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져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어딘가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모임이 또 됐다라는 게 좀 뿌듯하고, 네. 그리고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2명, 3명, 지금은 이렇게 확장되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분들, 그리고 배우자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배우자와 함께 손잡고 나오는 분들. 아이들도 같이. 네,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 아이들 분들 나오고 초등학생도 친구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네. 내가 이걸 혼자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는 게 잘한 거였구나. 그래요. 사실 처음에 남편이 집이나 치우라 그랬거든요. 네. 플로깅은 무슨 플로깅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집이나 치우라 그러고 또 가까운 언니는 지금 아이들도 어린데 무슨 플로깅이야. 봉사활동 같은 건 50 넘어서 아이 다 애들 키우고 다 하는 거야. 키워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잘한 선택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하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좀 더 이른 시기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이 그만큼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만약에 50에 시작했다. 지금 20살이다. 30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 어떡합니까? 참 끔찍한 말씀들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부대장님. 네, 저는 아까 박향숙 저희 대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딸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막내딸하고 저하고 원년 멤버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나올 때 혼자 나오면은 다 어른들이고 자기 혼자 아이니까 네.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6학년인데 그 친구가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친구를 같이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럼 그 친구 새벽에 나올 수 있대? 그 친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 억지로 막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쾌히 오겠다고 한 거예요. 예. 멋진 그래서 친구.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깨우잖아요. 그 친구는 자기가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가고 싶어서 걔는 오는 친구예요. 그래요? 근데 그 두 친구가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럼 나도 한번 거기 나가볼래. 이러면서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 사이에서 플로깅이 이제 퍼져나가고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느끼는 거는 네. 아이들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 해준 거. 예, 그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나가니까 다른 대원분들의 가족분들이 네. 아이를 데리고 데리고 오시기도 나가고,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도 같이 많이 나와서 하는 활동이 되니까 굉장히 그게 좀 뿌듯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네. 쓰레기를 버릴 때 막내 눈치가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엄마 이건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이가 먼저 실천을 생활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기 잘했다 싶습니다. 어떤 집은요, 어머니가 쓰레기 봉투 가지고 나가는 걸 유심 살펴보면서 엄마 우리 집 쓰레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한대요. 네. 그게 다 교육의 효과고.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정신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얘기겠죠. 박형수 대원님. 네. 저는 이분들은 조금 약간 대의가 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사무실에서도 뭐 종이컵 그 일회용 컵으로 커피 마시는 게 다반사였다면 네. 지금은 텀블러 예, 들고 개인용 가족이 아니죠. 예. 컵 꼭 쓰게 되고 또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쓰레기 좀 버릴 때도 한 번 더 좀 생각해서 이게 재활용 분리가 재활용이 가능한지 일반 폐기물인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제 버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자연을 보는 시각이 조금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예쁘네 뭐 이렇게 좀 하고 지나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다가 이 모래사장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진짜 이제 마음으로 조금 느끼는 시간을 맞아요. 가지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힘들 때도 있긴 하는데 깨끗해진 해변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 네. 오늘 또 나한테 작은 선물을 하는구나 지구한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 선물이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게 또 플로깅을 하는 그런 묘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아침. 그래요. 네. 해변에서 해를 맞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경험하겠어요. 그렇죠? 예, 플로깅 회원들은 참 멋진 분들이면서 참 혜택받은 분들이다. 네. 저는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텀블러 당당하게 탁 내밀면서 여기다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일상 챌린지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렇게 텀블러 내미는 거, 그다음에 반찬 가게 같은 데 가서 용기 내밀고 하는 가지고 거, 가서. 그다음에 시장 바구니 활용하는 거 이런 네. 것들 다 일상에서 하는 것들. 시장바구니 네. 텀블러는 이제 어디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네. 반찬 가게 네. 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용기 내 저희 그 예. 챌린지 이름도 용기 내였었어요. 아. 용기 내서 용기를 내보자고. 네, 그런 멋진 거였어요. 이름. 네. 혹시 네이밍 뭐 전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멋진 이름. 네, 대장님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금요 토크 오늘은 해변과 도시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지우면서 환경운동하고 있는 플로깅 모임 코뿔세원들과 함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시사정보포유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빵과 팟캐스트로도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KBS 강릉을 검색해보세요. KBS 강릉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사정보 포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금요 토크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계신 시민 플로깅 모임 코뿔소 회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대장, 박인선 부대장, 그리고 박향숙 대원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 플로깅 하면 우리 정 대장께서 처음 시작하셨듯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코뿔소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함께 한다는 힘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확실히 혼자 할 때는 20리터 봉지 하나 이렇게 채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인원이 나오게 되면 해변에 나갔을 때
반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오른쪽, 한 팀은 왼쪽 해서 그 넓은 해변에 쓰레기를 다 이렇게 주워오거든요. 네네. 그럼 이건 정말 많은 쓰레기 양을 줍는 건데 네. 나 혼자 하면 무게가 이렇게 작았지만 함께 했을 때는 이렇게 묵직하게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결국 환경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고 문제이다. 그런 걸 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플로깅 활동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다를 향해 내가 너 지켜줄게. 바다 너 내가 책임져.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좀 뿌듯할까. 마지막 구호를 그걸로 삼으시는 거 어때요? 헤어지면서. 구호 외치기 예. 헤어질 때 네. 안 해봤는데 바다야 괜찮네요.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가면 바다도 좀 든든하잖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코뿔소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가장 크게 내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점 있을까요? 어느 분? 예. 의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저희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건 저는 사실 제가 아이들하고 책을 읽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책이 정말 많이 읽고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행동을 하게 되는 건 다른 얘기였는데 네. 제가 이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시작을 하니까 그가 이제 다른 생활 쪽으로도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조금 더 덜 사용해봐야지 아니면 뭐 쓰레기를 뭐 어떻게 좀 잘 버려봐야지 네. 그다음에 뭐 아니면 세제를 쓰더라도 친환경 세제를 써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사는 건 잘 버리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명언입니다. 참, 뭐, 세 분의 말씀처럼 환경 관련 모임이 아니더라도요, 코뿔소 같이 이 자발적으로 꾸준한 시민 모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 봉투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많은 그 시민들이 참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뭐 조건 만들기라든가, 사회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큰 지원까지는 없어도 되고 사실 플로깅에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임 장소가 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직계 봉투 같은 장비만 있어도 참여하는 시민들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플로깅이라고 이제 박힌 봉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강릉은 그렇게까지 있는 지원이 없어요. 아. 네, 연락도 취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 이런 작은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럼 더 이런 환경 실천하는데 그렇죠.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 쓰레기 봉투에 플로깅 팀들이 전담할 수 있는 그 영역에 그 쓰레기 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플로깅이라는 어떤 그 문구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디어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뭐 나 혼자 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지 않을까요? 사실 혼자 줍는 게 나 혼자 해봤자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예.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희 그 크루분들 중에 네. 항상 이렇게 후기를 올리시면서 쓰시는 멘트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지나온 길은 깨끗해집니다. 이 맞아요. 말씀을 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걸어간 그 점이 모인 그 선이 모여서 입체도 되고 뭐 면도 되고 이러는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생각들이 모이면 점이 되고 면이 되고 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깨끗해지는 거니까 용기를 좀 내보시라라는 생각,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 박향숙 배원 같은 경우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어느 갑자기 깨침이라 그럴까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런 나 혼자 실천하는 것 이런 데 대한 의미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혼자 그 플로깅이라는 게 혼자는 할 수는 있는데 혼자 하게 되면 오래 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이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오래 하고 또 같이 하다가 보면 좋은 그 2명 이상만 모여도 사실 선생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한테도 배우고 또 옆에 계신 많은 또 우리 그 크루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각양 각 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계신 분들의 얘기도 또 듣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진솔한 또 활동인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예. 이 크루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하셨는데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크루라고 호칭하나요? 네,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동료,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모조리 대원으로 통칭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앞으로 이 코뿔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있으실 것 같아요. 목표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플로깅을 하다 보니까 이 자연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생태 감수성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환경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크루분들이랑 동네 플로깅을 비롯해서 주말 텃밭 가꾸기 같은 거 네. 아니면 마을 생태 탐방 걷기 아이고. 네, 이런 거를 해서 자연스럽게 네. 환경 보호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네. 꿈도 있어요. 네. 폐회 원정 플로깅 꿈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새벽 같이 기상하시던 분들 중에 말레이시아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거기서 플로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언젠가 거기 가서 같이 해보자. 네. 근데 이런 말씀도 나누고 하셨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저희들끼리는 이러다가 뭐 보고 노벨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상 이런 게 코뿔소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 활동을 통해서 시민이나 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도 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박형숙 대원님?
강릉의 좀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거창한 게 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다가 사실은 이제 강릉을 좀 오염시키고 있다는 걸 좀 잊지 말았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환경보호가 힘들고 지루한 일이 아니라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신나는 활동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의 그 작은 발걸음이 시민들께는 우리 동네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강릉을 찾는 또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또 이어지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네. 대장님. 네.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네. 장비 없어도 되고요. 예. 네. SNS, 밴드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코뿔소 플로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딱 뜹니다. 네, 거기에 공지가 올라오면 네. 그 공지 확인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그 됩니다. 날짜에, 네, 그 시간에 네. 나가시면 되나요? 그래서 사실 새벽이 좀 힘드신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저희 운영진 회의 때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하루는 한 9시나 10시 해서 네. 예, 조금 쉽게 더 참여할 수 있게 한번 또 시도를 해보자. 예, 그렇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저희 관광객들도 가능하세요. 네네. 현장에 오셨다가 네네네. 새벽 산책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차량 집계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관광객 그런 분들에게 사진 한 장 남겨주시면 또 본인 나름대로 강릉 가서 바다 지키고 왔어라는 아, 경험도 될 것 맞아. 같고 사진 찍어드려야 되겠네요. 예쁘게 하나 만드셔. 본격 쓰레기부터 하나 놓고 네. 오토라인. 네네네. 네, 그래요. 시간이 이제 흘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가긴 했지만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운 얘기, 못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나마 좀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부대장님. 활동한 지 한 3, 4년 되니까 많이들 알아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강릉 잡지에도 실리고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도 받은 적 있고. 그러셨어요? 네, 와. 얼마 전에는 우수 자원봉사 사례 발표에 나가서 발표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까지 나와서 많이 출세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의 활동이 좀 많이 알려져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님은? 저는 지금 현재 강릉이 가뭄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불러온 재난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뭄이라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한도가 묶여있었던 네. 카페 같은 곳에서도 일회용품이 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예. 그리고 이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좀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때 위기가 있었고 저희가 이 활동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였었고 그랬죠. 그때 너무 일회용품 많이 나왔잖아요. 바로 직전에 맞아요. 그 봉지 못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무산이 되고 또 이제 좀 잠깐 정착되려고 하니까 가뭄이 와서 또 일회용품을 다시 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참 이게 친환경 좀 악순환이 네.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는 마음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코뿔소와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행동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걷고요. 누군가는 줍고 누군가는 함께합니다. 묵묵히 걷고 꾸준히 실천하는 시민 모임 코뿔소. 이분들의 걸음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실천 이어가고 있는 코뿔소의 정정희 대장, 박인선 부대장, 그리고 박향숙 대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 또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에 네. 또 좋은 일 하셔야죠.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했고요. 시사정보 포유에서 마련하는 금요 토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새로운 소식 갖고 찾아뵙죠. 기술 김대양, 구성 이진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